세계에서 스페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코카콜라 소비량이 전 세계 최고인 나라, 그리고 섬뜩할 정도로 기이한 미라 박물관까지 멕시코는 놀라운 비밀들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남아메리카의 아름다운 나라 멕시코로 떠나보시죠. 수많은 여행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특별한 사실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번, 세계에서 스페인어 사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 멕시코를 여행할 예정이라면 기본적인 스페인어 인사말 정도는 미리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스페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스페인어가 처음 생겨난 스페인보다도 사용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약 1억 2,100만 명의 스페인어 사용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러한 언어적 특징은 16세기부터 시작된 수세기에 걸친 스페인의 식민 지배와 1810년에 멕시코가 독립을 선언하기 전까지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번, 바삭한 튀김 곤충 맛보기. 곤충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멕시코는 독특한 맛의 세계로 안내해줄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소금으로 간한 개미알, 통통한 나비 애벌레, 큼직한 검은 개미, 타란툴라 거미, 딱정벌레, 메뚜기 등 다양한 곤충들이 바삭하게 튀겨져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별미로 즐겨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곳곳의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바삭한 튀김 곤충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현지 시장에서는 접시에 담긴 곤충 요리들을 자유롭게 구경하고 맛볼 수 있도록 판매하고 있습니다. 18번, 미라 박물관. 멕시코 과나우아토에 위치한 엘 무서 데 라스 모미아스, 즉 미라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싹한 박물관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곳에는 남성, 여성, 어린이 등 총 119구의 미라가 보존되어 있으며 유리 진열장 속에서 다양한 자세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컬렉션을 둘러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흑사병으로 사망한 여성의 자궁에서 나온 태아 미라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미라로 알려져 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큰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죽음을 삶의 다음 단계로 여기며 이런 형태의 전시를 장려하고 있으며 박물관 입장료는 1인당 약 2파운드에 불과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한 번쯤 방문해 볼 가치는 있지만 마음의 준비는 꼭 하고 가시길 권합니다. 정말 무서울 수 있습니다. 17번, 멕시코의 죽은 자의 날 축제. 디즈니의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를 보신 분이라면 멕시코의 독특한 죽은 자의 날 축제에 대해 익숙하실 겁니다. 이 축제는 스페인어로 디아 데 로스 무에르토스라고 불리며 매년 11월 1일과 2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 시기는 고인을 기리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는 특별한 연휴입니다. 현지의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이 가족을 찾아 돌아온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가정에서는 집안이나 묘지에 제단을 마련하고 노란색 과일, 다양한 빵과 사탕, 수공예품 등으로 장식합니다. 또한 고인의 사진과 유품, 촛불 등이 제단을 더욱 정성스럽게 꾸밉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소 음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축제의 분위기는 놀라울 만큼 밝고 활기차며 따뜻합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화려한 행진과 축제가 펼쳐지고 아이들은 해골 마스크나 해골 무늬 복장을 입고 귀신 분장을 한 채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16번, 멕시코의 인형섬. 멕시코시티 중심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에 인형섬이라 불리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백, 어쩌면 수천 개에 이르는 낡고 오래된 인형들이 섬 전체에 걸쳐 기묘한 자세로 매달려 있어 어떤 이에게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인형들은 사람들이 버린 채로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눈이 없거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인형, 심지어 머리가 없는 인형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날씨 변화가 반복되면서 인형에는 먼지와 이끼가 덕지덕지 붙고 이로 인해 섬 전체가 더욱 으스스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인형 섬의 영혼들은 밤이 되면 살아 움직이며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존경의 표시로 자신만의 인형을 가져와 섬에 걸어두기도 하며 복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인형 섬에 발을 디딜 용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밤에 이곳을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15번,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멕시코. 피라미드라고 하면 보통 광활한 이집트 사막 위에 우뚝 솟은 웅장한 건축물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멕시코에도 이와 맞먹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피라미드가 존재합니다. 멕시코 푸에블라 주에 위치한 촐룰라 대피라미드는 부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2016년 한 과학 연구팀은 이 피라미드가 기원전 300년경에 지어졌으며
이집트 기자 대피라미드보다 4배 넓은 기단을 가지고 있다고 BBC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기단 너비는 약 4세 50m, 높이는 약 66m에 달합니다. 이 구조물은 단일 피라미드가 아니라 최소 6개의 피라미드가 차곡차곡 쌓여 형성된 복합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피라미드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하나씩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설 시기는 기원전 300년경으로 추정되지만 누가 이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피라미드 전체를 발굴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고 관광객을 위한 내부 탐방을 위해 8km가 넘는 터널이 구축되었습니다. 14번 멕시코의 사일런트 존. 바다가 없는 버뮤다 삼각지대로 불리는 멕시코의 신비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치와와 사막 깊숙한 곳에 위치한 코아훌라라는 지역인데 이곳은 멕시코 현지인은 물론 전 세계 탐험가들에게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조나 델 실렌시오, 즉 사일런트 존이라 불립니다. 이름처럼 이곳은 정말로 조용한 지역입니다. 라디오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으며 나침반을 가져가도 바늘이 계속 회전해 방향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길을 잃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는 외계인과의 조우, 정체불명의 그림자 인간 목격담, 설명할 수 없는 UFO 출현 등 기이한 현상들이 자주 보고되고 있어 멕시코의 가장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일런트 존은 여전히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집도 사람이 사는 마을도 없습니다. 오직 곤충과 파충류, 그리고 작은 포유류만이 이 지역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멕시코를 여행하게 된다면 이곳을 방문해 직접 어떤 미스터리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체험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13번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멕시코시티.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는 과거 호수였던 지반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수백 년간 지속된 지하수 과잉 사용으로 인해 도시 아래의 지하 수원층이 점점 말라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곳곳에서 지반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 기반 시설 붕괴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술지 JGR 솔리드 어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반 침하 현상은 지하수 오염과 수질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식수 약 70%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원이 오염될 경우 도시 전체 인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시 북동부 지역에서는 연간 최대 50cm의 지반 침하가 관측되었으며 이러한 빠른 침하 속도는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멕시코시티의 상황을 현대판 실존하는 아틀란티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12번 컬러 텔레비전의 발명.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로 꼽히는 컬러 텔레비전은 멕시코인이자 과학자인 기에르모 곤살레스 카마레나의 공로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흑백에서 컬러로의 텔레비전 시대를 열며 전 세계 영상 매체의 발전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40년대에 곤살레스 카마레나는 컬러 텔레비전 송출 방식인 STSC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멕시코에서는 1946년에 최초의 공식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텔레비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혁신적인 사건이 멕시코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11번 세계에서 택시 밀도가 가장 높은 수도. 멕시코시티는 약 9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대도시로 미국의 뉴욕과 비슷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뉴욕에 등록된 택시 수가 약 14,000대인 반면 멕시코시티에는 무려 10만 대가 넘는 등록 택시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뿐 아니라 인구 대비 택시 비율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이 도시의 택시 절반 이상이 초록색 폭스바겐 비틀 차량이었는데요. 이 아이코닉한 택시는 멕시코시티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연료 효율성과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녹색 택시가 사라졌습니다. 10번 여성 전용 지하철 칸. 멕시코시티에는 여성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남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대도시인 만큼 멕시코시티 역시 범죄율이 높은 편입니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여성의 약 90%가 대중교통 이용 시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멕시코시티 여성 승객의 70%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희롱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지하철 운영에 있어 성별을 고려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성과 어린 소녀들의 안전이 매일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9번.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화산이 있는 나라. 하와이가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마우나로아를 자랑한다면 멕시코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화산이 있습니다. 바로 푸에블라 외곽에 위치한 쿠엑스코마테라는 화산인데요. 높이는 고작 13m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활동을 멈춘 휴화산이며 이 화산 아래에는 깊이 23m의 세계 최대 온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발 4pm 약 69m에 달하는 하와이의 마우나로아에 비하면 쿠엑스코마테는 언덕에 가까운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유의 여신상 절반 높이에도 못 미치는 이 화산은 규모는 작지만 특별한 기록을 가진 존재입니다. 8번. 세계에서 콜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멕시코. 멕시코는 연간 1인당 평균 약 163리터의 콜라를 소비하며 세계에서 탄산음료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콜라 제조사들은 멕시코 전역, 심지어 외딴 지역까지도 제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때로는 정수된 물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소비량 1위를 기록한 지역은 치아파스 주로. 이곳 주민은 하루 평균 2.2리터의 콜라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치아파스에서 콜라가 이토록 인기를 끄는 이유는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과 현지 언어로 진행된 공격적인 마케팅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로 인한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치아파스 주의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카사스에서는 매년 3,000명 이상이 당뇨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비만, 당뇨, 심장병, 식수 부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도시 외곽에 위치한 콜라 공장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7번. 초콜릿의 고향. 초콜릿의 기원은 카카오 열매에서 시작되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초콜릿을 만든 것은 바로 멕시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야, 잉카, 아즈텍 문명은 카카오 나무를 재배하고 이를 가공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의 원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탐험가들이 카카오 열매를 다양한 향신료와 섞어 유럽 등지에 소개하게 되었죠. 유럽인들은 16세기 이전까지 카카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502년 8월 15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난 네 번째 항해 중 카카오 열매가 실려있는 원주민의 큰 카누를 발견하고 이를 납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 카카오 열매를 스페인으로 가져갔지만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스페인 수도사들이 초콜릿을 궁정에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16세기 들어 초콜릿이 유럽에 본격적으로 전파되었고 여기에 설탕이 더해지며 상류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일반 대중사에서도 사랑받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6번. 맛있는 음식의 나라. 멕시코는 다채로운 음식 문화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오랜 전통 속에서 탄생한 수많은 요리들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 중에서도 타말레는 멕시코에서 가장 사랑받는 전통 음식입니다. 현지에서는 일상적인 식사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로 한 번에 대량으로 만들어 냉동해두고 천천히 꺼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말레는 옥수수 반죽에 고기, 생선, 지방, 채소 등 다양한 재료를 섞어 만든 후 바나나, 잎이나 옥수수 잎에 싸서 쪄낸 음식입니다. 멕시코의 산루이스 포토시 주에서는 길이 1m, 무게 68kg에 달하는 초대형 타말레가 만들어져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타말레 속에는 돼지고기나 칠면조 고기, 피클로 만든 할라피뇨가 들어있으며 바나나 잎에 싸서 오븐에 구워냈습니다. 타말레는 이처럼 멕시코를 대표하는 가장 매력적인 전통 음식 중 하나입니다. 타말레와 함께 멕시코의 상징적인 음식으로 꼽히는 또 다른 요리는 타코입니다. 타코는 묽은 옥수수 반죽으로 만든 얇은 껍질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등 다양한 고기를 넣어 만듭니다. 속재료는 알맞게 양념하여 익힌 뒤 타코 위에 얹어 먹습니다. 여기에 양파, 살사 소스, 고수 등을 곁들이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브리토 역시 멕시코를 대표하는 전통 요리로 다양한 재료와 풍부한 맛을 담고 있어 멕시코를 방문했다면 꼭 한번 맛봐야 할 음식입니다. 5번. 뱀 모양의 아파트. 멕시코 나우칼판시의 울창한 나무숲 한가운데에는 독특한 형태의 에어비앤비 아파트 10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케찰코아틀의 둥지라 불리는 주거단지로 언덕과 떡갈 나무숲 사이를 뱀이 기어가는 듯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독창적인 건축물은 멕시코의 건축가 하비에르사루 세노시아인이 설계한 것으로 아즈텍 문명의 깃털 달린 뱀 신인 케찰코아틀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외벽은 에메랄드 그린과 짙은 자주색 등 화려한 색감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이는 케찰코아틀의 깃털 색을 연상시킵니다. 전체 구조는 뱀의 이미지에 충실하게 곡선과 원형의 라인을 중심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총 면적 약 7,500제곱미터의 부지에 건축 면적은 약 1,500제곱미터로 총 10채의 독특한 아파트가 뱀의 몸통 위에 놓여 있습니다. 상층에는 3채, 하층에는 7채의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실내는 중성적인 색조의 벽으로 꾸며져 외부의 화려함과 대비를 이룹니다. 수많은 창문은 울창한 숲을 향해 열려 있어 뱀의 몸통에 있는 무늬처럼 원형 패턴을 형성합니다. 이 독특한 건축물의 매력을 느꼈다면 멕시코를 방문할 때 실제로 숙박해 볼 수도 있습니다. 4번. 멕시코는 제3세계 국가가 아닙니다. 한네아 소위 제3세계라는 용어는 냉전 시기에 정치적 분류 개념으로 탄생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을 제1세계, 소련과 동맹한 국가들을 제2세계, 그리고 이 어떤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나라들을 제3세계라 불렀습니다. 냉전이 끝난 지 이미 25년이 지났지만 제3세계라는 말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총생산 GDP 기준으로 볼 때 멕시코는 터키와 브라질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현대적인 호텔, 주택, 고급 레스토랑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격차는 분명 존재합니다. 일부 가정은 가정부나 전속 운전기사를 두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멕시코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멕시코는 단순히 하나의 틀로 정의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입니다. 3번. 옥수수 품종만 무려 59가지. 멕시코에는 수많은 옥수수 품종이 있으며 각 품종마다 복잡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옥수수를 일반적으로는 마이스라고 부르지만 형태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단어로 나뉘어 불립니다. 현재 멕시코에는 무려 59가지의 서로 다른 옥수수 품종이 존재합니다. 수세기 동안 멕시코 사람들은 옥수수를 신성한 식물, 하늘이 내린 귀한 선물로 여기며 재배해 왔습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이나 유전자 변형 수입 작물로부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온 깊은 전통입니다. 심지어 멕시코인들의 옥수수 사랑은 곰팡이가 핀 옥수수조차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활용할 정도입니다. 위틀라코체라고 불리는 이 곰팡이는 비가 온 뒤 옥수수에 기생하여 하얀색, 회색, 분홍색, 검은색 등 특이한 색의 덩어리로 변합니다. 멕시코인들은 이 위틀라코체를 옥수수에서 분리해내고 다양한 전통 요리의 재료로 활용합니다. 케사디아, 옥수수 타말 케이크, 수프, 타코 같은 음식에서 깊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죠. 2번. 데킬라는 멕시코를 상징하는 술. 데킬라는 1500년대에서 1600년대 사이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주도 과달라하라 지역에서 처음 증류된 술입니다. 데킬라라는 이름은 이 술이 처음 생산된 서부 멕시코의 할리스코 고지대 데킬라 지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용설란이 풍부하게 자라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데킬라는 멕시코 고유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증류되며 알코올 도수는 일반적으로 38에서 40도 사이고 일부 프리미엄 제품은 최대 46도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데킬라를 한 번쯤은 꼭 마셔봐야 한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1번. 치와와는 멕시코의 한 주 이름이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견종으로 알려진 치와와는 19세기 중반 멕시코의 치와와주에서 처음 발견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치와와는 9세기부터 멕시코 톨텍 문명이 길러온 작은 개 테치치 품종에서 기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진정한 국가견은 솔로이츠 퀸틀리, 즉 멕시코 무모견입니다. 이 이름은 아즈텍 신화에서 번개와 죽음의 신 솔로틀과 아즈텍어로 개를 뜻하는 이츠 퀸틀리가 합쳐진 것입니다. 온몸이 털이 전혀 없어 다소 위협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멕시코에 관한 20가지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명한 과자부터 튀긴 곤충 같은 기묘한 음식, 죽은 자들을 기리는 축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놀라운 점이 많았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잊지 마시고 최신 영상을 계속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